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수 춘천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오늘 황교안 대표와 도내 국회의원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갖고 4.15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2020년 도내 자치단체의 시책과 계획을 알아보는 새해 기획보도, 새해 새설계, 오늘은 2020 화천 군정을 분석했습니다. 도내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6천만 제곱미터가 추가 해제돼 주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수 춘천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시민 주권 시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백승호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검찰과 이재수 시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재수 시장의 혐의는 호별 방문 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실이 선거법상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시장이 TV 토론회에서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답변했는지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됐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이 시장의 벌금 액수는 5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이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돼 이재수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수 시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14개월 만에 모든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행정 공백 우려가 해소됐고 현안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그동안 심려와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시민 주권 시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가 오늘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지역 현안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경일 고성군수가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수당이나 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해 이 군수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군수는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 17명에게 50만 원씩 모두 85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 군수는 본인으로 인해 군정이 중단되는 점을 깊이 사죄드리며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고마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고성군의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산불 피해 복구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군수의 당선 무효에 군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역대도 이런 일이 고성군엔 자주 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아닐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군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편 문영준 부군수가 군수 권한 대행을 맡고 오는 4월 15일 총선 때 고성군수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일부터 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받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춘천을 찾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 자리였는데 황 대표를 포함해 도내 현역 국회의원 4명도 참석해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김진태, 이철규, 염동열 등 강원도 현역 국회의원 4명도 참석했습니다. 도의원, 시군 의원 등
당원까지 1000명가량 모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황 대표는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통합이 필수라며 제명되거나 탈당했던 인물들도 원한다면 다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정당과도 합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 반민주적 폭정 막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춘천이 지역구인 김진태 의원은 최근 홍남기 부총리와 이광재 전 지사 등이 춘천 지역구 후보로 입길에 오르내리는데 누구든 옳다면 오라며 자신감을 비쳤습니다. 또 황 대표의 통합론에 대해 통합을 하더라도 원칙과 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당 인사가 대표 행사를 하는 일은 인정할 수 없다는 미묘한 인식차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표님이시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막 와가지고 우리도 대표야,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년 인사회라고는 하지만 연설과 플래카드 내용의 대부분은 정부 비판에 집중됐습니다. 신년회에 앞서 황교안 대표는 춘천의 한 제빵업체에 들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소상공인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00일이 채 남지 않은 21대 총선,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 체계가 가동되며 90여일 앞둔 총선 민심 잡기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새해 기획보도, 새해 새설계. 오늘은 화천군 편입니다. 작지만 강한 지자체로 발돋움하려는 화천군은 올해도 역동적인 군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주민 생활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밖으로는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박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27사단 해체 소식은 화천군에 떨어진 발등의 불입니다. 지역 상경기의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군인 가족이 빠져나가면 지역 경제가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부대 존치를 주장하겠지만 결국 떠난다면 그 빈터를 지역 살리기에 쓰도록 국방부를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사려면 사창리 지역에다가 군부대에서 소요되는 군수용품 공장을 차릴 테니까 국방부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수익액을 매입을 해달라. 미취학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화천읍에 착공됩니다. 내년부터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만들기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섭니다. 화천군 농업기술센터가 40년 만에 화천읍 시대를 마감하고 상서면으로 옮깁니다. 오는 7월에 완공되면 창업교육장과 군납 품목 개발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춰 든든한 농업 반려자로 기대를 모읍니다. 화천읍에 들어설 공공실버주택은 내년 3월 완공됩니다. 120호 규모의 이 주택은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함께 제공돼 저소득 어르신의 주거 안정 모델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지난해 선언한 강원도청 청사 유치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동서고속철도 화천역 개발 방향도 도청 청사 이전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금년 초에 이 도청 이전 추진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여기다 세부적인 계획도 준비 계획을 해서 강원도와 협의해서 강원도청이 화천에 꼭 이전돼서 매년 100만 인파를 기록한 화천 산천어 축제는 성공 축제로 정착했지만 올 축제는 포근한 날씨로 2번 연기됐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한 조직과 시스템 등 체계적인 대응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등장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우뚝 섰지만 계절적인 한계가 뚜렷합니다. 지속 가능한 산업화 방안 마련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 군사령부를 둘러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66년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인근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1군사령부 일원에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1군사령부가 원주에 자리 잡은 이후 66년 만입니다.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고 원주 태장동과 가연동 일원 18만 4천여 제곱미터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원주에는 군사보호구역이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은 군부대 협의 없이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토지 거래도 좀 늘어날 것 같고요. 또 개발 행위가 좀 원활해져서 앞으로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해 민간군 상생협의체가 발족된 이후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비롯한 원주 지역 군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군사령부 일부 부지 완화는 현재 원주시로 이관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대체 부지가 마련되면 전체 완원이 가능하다는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국군병원 개발이 시작됐으며 군사박물관 개방도 약속 이행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일군 사령부나 캠프롱을 반환받았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열악한 원주시가 아니고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주 미군기지 캠프롱도 부대 이전 10년 만에 반환이 결정된 상황. 도심 곳곳에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군부대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면서 새로운 도시로의 탈바꿈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6천만 제곱미터가 추가 해제돼 주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해당하는 접경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해제 지역 7,700만 제곱미터 가운데 강원 지역은 79%로 6천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인제군이 3,300만 제곱미터로 가장 많고 양구와 화천, 철원도 취락지와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오늘 춘천과 원주 등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배정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오늘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2020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배정 대상은 남학생 1,317명, 여학생 1,239명 등 총 2,556명입니다. 이번 추첨에는 관리위원과 학부모, 교사, 학생 대표 등이 입회했습니다. 추첨 결과는 오늘 오후 5시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학생 개인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춘천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단속하기 위해 15일부터 이틀 동안 금연 지도원을 모집하고 도시공원과 버스 정류장에서의 흡연을 집중 단속합니다. 춘천시에는 모두 2만 6천여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내 초등 돌봄 교실이 20곳 더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지난해보다 400여 명이 증가한 12,700여 명이 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도내 20곳을 비롯해 올 2학기까지 서울 80곳, 경기 266곳, 인천 170곳 등 총 700곳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주민등록증 대리발급 신청 논란과 관련해 춘천시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동장을 내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하고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발급받도록 돼 있지만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부인인 A씨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동장에 도움을 받아 발급을 대리 신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최근 내린 폭우에도 불구하고 내일로 예정된 홍천강 꽁꽁축제를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얼음 낚시터와 얼음 축구장, 눈썰매장 등 얼음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최근 내린 비로 모두 유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행사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실내 낚시터와 맨손 송어잡기 등 다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홍천강 꽁꽁축제를 개장한 뒤 날씨 상황에 따라 얼음 낚시터와 부교 낚시터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때 아닌 겨울비가 내린 지난 6일부터 8일 사이 춘천과 홍천 등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1월 강수량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일에서 8일 사이 강수량은 속초가 95.8mm, 인제 81.6mm, 춘천 78.8mm, 홍천 61mm, 원주 56.6mm 등으로 1월 달 3일간 누적 강수량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평년에 비해 겨울철 우리나라로 남하하는 찬 공기의 강도가 약했고 중국에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돼 비가 많이 내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